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0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뭐 양시장 일단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지수만 봤을 때는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오늘은 업종별로 좀 많이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반도체 나쁘지 않았고요. 괜찮았고요.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늘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급락이 나와서 아마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좋지 않은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종목군들이나 업종군들은 있어서 일단 지금 시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업종들로 좀 추려서 시장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쉬웠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홍콩은 1% 이상 오른 것 같은데 네. 사실 어제 시장 생각을 해보시면 어제는 미국 선물이 빠지고 있었고 빠진 이유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었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신용등급 강등이 우리가 세 번째로 맞는 거였죠. 네. 제가 세 번째 다 봐서 다 매매해볼 수 아는데 원래 처음이 제일 아픕니다. 2011년도에 정말로 저 대리 때인가요? 정말로 아팠어요. 이거 어하다 당했습니다. 그때 처음에가 아마도 S&P인가요? 그다음에 네. 피치, 그다음에 무디스 이 순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두 번째는 202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는 어하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세 번째니까 상대적으로 덜 힘들 것 같다라고 제 얘기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제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0.8에서 1.2% 정도 빠지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 시장은 다 반영을 해서 밀렸기 때문에 2600 초반대까지 밀렸었던 거죠. 그러면은 미국은 플러스 나서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제 밀린 것만큼 반영을 시켜야죠. 그렇죠. 아침에 좀 올랐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긴 한데 오늘 장중 보니까는 오전부터 나스닥 선물이 좀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몇 번 이럴 때 얘기를 하죠. 우리 시장은 미국 선물만 반영한다고. 아마도 대동소이하긴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에 다시 오를 때는 좀 강하게 반영을 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네. 아쉬웠다라는 거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시총 상위 1등, 2등, 3등이 그래도 나름 플러스예요. 플러스인데 오늘 마이너스 나게 된 주인공은 뭡니까? 이사님께서 시작 때 얘기를 하셨죠. 엔솔입니다. 엔솔. 엔솔이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매우. 네. 이거는 거래가 터진 것도 아니고 전저점 30만 원을 깬 이후에 반등 없이 줄줄줄 이틀 세고 있는 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뭐 저도 2차 전지를 위로에 시켜드리고 조금 올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이것이 지금 좀 안타까운 현실. 이따가 업종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잠깐 여기 화면 보여주시면 상대적으로 거래는 많지 않았습니다. 1000억 팔고 600억 사고요. 기간은. 코스닥은 양 쌍끌이긴 한데 지난주에도 잠깐 기억을 해보시면 이사님 몇 주 이런 거 같지 않으세요? 월요일날 후드려 패고 네. 화수목 좋다가 금요일날 애매모호해지고 이런 시장이 이제 계속되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금요일까지 화수목은 코스닥을 샀는데 금요일날 바로 코스닥을 패대기를 쳐버렸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이번 주에도 아마 지금 화요일날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데 코스닥 양시장은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이것이 좀 더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양호했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인 종목을 보더라도 아시죠?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알테 0.1%, 에코프로비엠 6% 어떻습니까? 조금 누른 듯한 생각이 좀 듭니다. 누른다는 것 자체가 플러스가 날만 하더라도 눌러요. 막상 제약바이오 다른 종목들 어땠습니까? 좋아요. 네. 좋은데 굳이 알테를 마이너스 만들 필요가 있을지 알테가 굳이 악재가 없잖아요 지금 오늘만을 봤을 때는 그게 됐는데 시장 분위기를 타고 있지 못하게 펩트론 4% 파마리스는 3% 다른 뭐 리가캠 7%나 오른 이런 상황인데 굳이 알테를 눌렀었다 했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눌렀다 지수 때문에 좀 눌렀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누른 거는요 이게 인위적으로 누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좋으면 쫓아가요. 네. 경험을 이렇게 봤을 때 며칠 안에 다시 올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시장 코스피에서는 LG 엔솔이
코스닥에서는 에코BM이라든지 알테가 시장보다 조금 더 눌리면서 시장이 좀 전반적인 시장은 뭐라 그럴까요? 재미가 없었다? 혹은 약보합이었다라는 거고 수급적으로도 1000억 팔고 뭐 600억 사고 이런 부분은 적당했다. 그리고 어제 기억을 해보시면 막판에 선물을 플러스로 넘겼죠. 네. 그러니까는 그 플러스로 넘긴 선물이 오늘 현재 봤을 때 여전히 선물은 플러스로 넘기고 있는 중이긴 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뭐 저희 입장에서 중기는 3일에서 5일 일주일인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그래도 시장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좀 고객들이랑 통화한 거 말씀 좀 드리자면 제가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축으로 봅니다. 그런데 가장 인사이트가 있게 보는 거는 종목들의 움직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기억을 해보시죠. 조금 조정받아도 같다라는 뉘앙스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고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보는데 시장이 좀 애매모호할 때 첫 번째 종목이 안 보일 때 두 번째 종목이 너무 과할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목이 과하다 보니 신용도 강등이 나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주는 그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지난주는 과해서 안 좋을 것 같았다. 일부 시장이 좀 시킬 만한 혹은 눌릴 만한 기제가 보이는데 오늘 매매하셨던 분들 좀 느낌 오시죠? 쟤 무슨 말할지 알겠다 하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확산됐어요. 네. 주요 많이 올랐었던 대형주들은 좀 눌리긴 눌립니다. 그런데 중소형주 단에 편하게 CS 윈도 요만큼 가는데 CS 베어링의 상하 가치는 이런 식으로 로템이 들어가는데 로템 조금 오르는데 S&T 다이나믹스가 10%씩 오르는 조금은 플러스 알파를 찾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잘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박살나면 제가 할 말은 없긴 하겠지만 네. 왜냐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조금 더 강한 거, 조금 더 해볼 만한 걸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약간 잡주가 가는 결이랑은 다릅니다. 주도 섹터 내에서 확산이거든요. 그 보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팡팡팡 튄 것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희가 안 봤던 것들이지. 그 좀 낯설기도 하더라고요. 봤는데. 네. 근데 오르는 폭이 아예 신고가를 써버리거나 아니면 혹은 밑에서 이렇게 하다가 거래 서트면서 꽝 올려쳐요. 그러면 꽝 올려쳤을 때 우리의 느낌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바닥 찍었다라고 그러죠. 네. 전저점은 잘 안 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시장 참여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터트리면서 밑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였었던 것들이 중소형주 단에서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 약보합이었어. 우리만 이렇게 약해. 그렇게 좀 치부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올 때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예. 지금은 그냥 지수보다 종목들의 힘을 보면은 맞아요.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나 종목 뭐가 있었을까요? 안 좋은 거부터 얘기 드릴게요. 아까 엔솔은 좀 말씀드렸는데 에코비엔도 봤고 네. 2,000원치 단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제가 어제 사실 그 2,000원치 보유 주주들 제 고객이죠. 좀 만났었거든요. 저녁 때. 엄청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분들 주위에도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 무지하게 많다. 네. 다 비슷할 겁니다. 최근에 들어갔어서도 일부 물리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일부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손절을 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올라가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엔솔 아까 지금 보이잖아요, 화면에. 이게 지금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를 했던 종목이 네. 지금 4위로 밀렸어요, 지금. 쌈바보다 안 됩니다. 이익이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정말로 좀 대변수 자체가 막상 내용을 열어봤을 때 어제 그 IRA 수정안 네. 그렇죠? 수정안이 통과됐다고 공화당에서 하는데 그게 폭력처럼
일부 당겨질 수 있다. AMPC 종료가 20 몇 년도까지. 원래는 우리가 봤을 때 23년도에서 22년도 1년 당긴 것 같았는데 더 당겨질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하원은 통과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면은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상원, 하원 또 그 공청회에 발의됐다. 너무 지치게 만들어요. 네. 지금 이게 이제 한 가지 오늘 밀린 거에 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근데 이것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25년도 살기도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30년도가 몇 년 땡긴 거 뭔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중장기 이익을 땡겨서 깎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정권 왜 깎았어요? 그 의미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CATL이 오늘 홍콩 시장에 상장을 했죠. 네. 꽤 높게 상장했다가 보긴 봤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CATL이 지금 PER 단을 한 20배 언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고 상장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가족분들? 돈을 당겨올 수가 있습니다. 자본 조달이 되죠. 자본 조달이 되면 그거 가지고 뭐 할까요? 캐파 확장을 하겠죠. 네. 그리고 그 가뜩이나 지금 기술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라든지 중국 시장이 잠식하고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배터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뭐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 중국 시장 회자가 되고 있는데 돈까지 땡긴다 했을 때 엔솔 입장에서 지금 몇십 배인데 지금 PER 단으로 봤을 때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땐 170배예요. 그렇죠. 26년도 봤을 땐 90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몇십 배, 100배 이상 때 봤을 때 얘는 20배 언더, 15배 될 텐데 그건 뭡니까? 여기 롱, 여기 숏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고 오늘은 상장을 했고 이미 떠서 시작을 했고 네. 많은 자본이 조달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하는지 아마 최근에 안 좋았었던 악재의 끝단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뭐 희망이다 뭐다 말씀을 몇 번 드리긴 했지만 엔솔이 이렇게 빠지는 건 좀 아니에요. 아무리 보더라도 엔솔이 살아나야 됩니다. 네. 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AMPC라든지 그 CATL 상장이 조금 더 좀 수급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았었다라는 거고요. 추후 예상 많이 물어보시긴 할 텐데 조금 이거보다 나을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지켜보시기를 하고 뭐 테슬라 판매 좋아지는 거라든지 그 호재는 남아있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너무 악재만을 반영하는 이런 시장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네. 2차 전지는 저렇게 계속 신저가를 쓰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기다려 보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뭔가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응하다 잘못 대응하면 죽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편하게 최근에 들어가셨던 분들도 여기서 물을 타겠어요? 물 탈 용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물을 타봤자 얼만큼 타야 됩니까? 원금만큼 타더라도 마이너스 60%가 마이너스 40% 정도 될 겁니다. 원금만큼 타더라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원금 이상을 타야 돼서 10% 언더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죠. 많이 빠진 종목을 물을 탈 때는 3배 타야 된다고. 3배 안 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물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3배 이상 탈 만큼의 확신, 자금력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0년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부분의 하락하고 있는 업종을 할 때 상담은 이렇게 진행하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강하게 들어가셨던 분들이 나중에 제일 먼저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2000년 투자하셨던 분들이 작년에 코인으로 바꿨다고. 승부 보셨죠? 작년 빠질 때. 네. 근데 얼마 전에 올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원금을 회복했다라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조금 시장 변화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SDI랑 포스코 퓨처엠 2개 좀 썼잖아요. 이미 유증 나왔잖아요. 네. 유증 나왔으니까는 추가적으로 자본 조달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비겁하게 말씀드린 거 죄송하고요. 오늘 히어로인 섹터가 있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로 한 번도 안 쉬고 가요. 근데 요거랑 좀 대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오늘 한화 솔루션은 빠졌죠. 네. 거의 장중에 9%까지 빠지다가 살짝 돌리긴 했는데 오늘 신재생 중에서 태양광이 빠진 이유는 아침 이사님이 얘기하시던데 그죠? 뭐죠? 거기 버스솔라 한 7, 8%대 빠졌고 신재생도 일부 눌릴만 하겠다
라고 했는데 태양광만 눌렸어요. 네. 풍력은 잘 가고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뉴스 내러티브로 봤을 때 독일에서 탈원전 기조를 축소하려는 것 같다. 이거 근데 오늘 막 보도되던데 저 그제도 본 것 같은데 이 얘기. 근데 그거 옛날부터 나오던 그건 항상, 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제고 오를 때마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죠. 뭐 좋습니다. 가스터빈 수주 좋고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과하게 움직이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 이쪽으로 쏠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해보시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일단 이격은 벌어지고 있다. 대신에 하나 솔루션, 뭐 태양광은 좀 빠졌다. 미국 움직임이랑 살짝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S 베어링 상한가 치는 것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여러 개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오후에 보니까는 조선주가 좀 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수급 열어보니까 기관권에서 아마 매도가 좀 나온 것 같고 아마도 기관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할 겁니다. 여기 팔아서 어디 사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부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종가까지 굉장히 좋았던 섹터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화장품, 화장품 그리고 전력기기. 금융. 예, 네. 화장품도 좀 재미가 있는 게 CNC인터 같은 작은 주식들 안 올라갔던 거 실리콘2도 최근 굉장히 많이 밀렸었죠. 고점 대비해서. 네. 밀렸던 것들이 밑에서 꽝 하고 올라가는 거고 조금 확산입니다. 여기도. 그리고 전력기기는 확산이 아니고 이건 그냥 대시세예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LS1렉 7, 8%대에다가 가온전선이 12%. 12%인데 거의 신고가 레벨 왔죠. 종가상 거의 신고가일 텐데. 그쵸? 종가상 네. 신고가 레벨이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전력기기는 좋아요. 물론 이게 전력기기는 원래 실적도 좋고 AI 내러티브 붙어 있고 하지만 왜 얘만 쐈는지 그죠? 네. 그리고 어제 컴퓨텍스 했었죠. 젠슨항 CEO가 아마 안 봐도 좋은 얘기 했지 않겠습니까? AI 계속 될 것이다 이건 얘기했을 텐데 이런 쪽이 오늘로 봤을 때는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네. 실적이 되는 것들 그렇죠? 지금 오늘 제가 시험장에 들어보니까 HBM은 왜 안 가느냐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HBM에 있는 종목들의 당위성, 실적의 당위성보다는 일단은 전력기기 쪽이 조금 더 당위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는 이런 쪽으로 쏠렸다라고 말은 할 수 있죠. 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래 왔었었고 앞으로도 좀 그럴 확률은 높아 보이는데 이런 것의 차이는 뭐냐면 시장의 질 차이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부터 약간은 좀 팔랑팔랑 되면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 시장이 확산이 되면은 너무나도 실적만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즌 자체가 아시다시피 1분기 실적에서 지금 2분기 실적 넘어가는데 요 한 달 동안에는 실적 잘 안 보거든요. 네. 잘 안 봅니다. 그럼 내러티브로 넘어가는 시즌이에요. 지난주 목요일도 살짝 비슷하게 힌트는 드리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살살살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목을 고르기가 어려워요. 네. 오히려 더. 왜냐면은 근본이 없어 보이는 놈들이 더 가거든요. 그래서 그쵸. 가긴 가는데 와 해서 그냥 거래 붙을 때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오늘 고객들을 상대하는 직업 입장에서 이거 거래 터졌어요 라고 하기에는 조금 성의도 없어 보이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잘 가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조선 살짝 빠졌고 뭐 전력기기 끝까지 좋았고 그래서 꾸준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들고 있으시다면은 슬슬 여기서 일부 현금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좀 과하게 움직였어요. 오늘로써. 네. 지금까지는 5일선 타고 살살살살 올라갔거든요. 이럴 때 팔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살짝 밀렸다가 꽝꽝 거래 터뜨렸거든요. 오늘. 그러면은 내일 안 가면은 지금 들고 있으셨던 분들 이제 차익 실현하려고 한번 일부 내가 현금을 해볼까? 요런 단계까지 직전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오늘 일단 시장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력 설비, 뭐 원전, 신재생 이렇게 일단은 또 강했는데 뭐 실적이 어쨌든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좀 강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사실 오늘 바이오가 떴는데 바이오가 뜰 거라고 어제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다음날. 그렇죠. 조금은 지금 시장 플레이어들도
그날에 집중하는 건 맞아요. 그날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께서 좀 지속적인 수급을 생각을 할 때는 연기금 쫓아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연기금은 그나마 꾸준하게 종목들을 들어오더라고요. 연기금 지속되는 종목들은 일단 홀드 이런 식의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근데 지금 대부분 참여자들이 오늘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려 하거든요. 지금도 장 보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적어도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먹어 나서 넘겨야지 넘기는 겁니다. 네. 그죠? 근데 오늘 플러스가 안 난 상황 넘기면은 굉장히 불편해져요. 오늘 마이너스 2%에 끝났습니다. 내가 오늘 산 종목이. 근데 내일 2% 빠져요. 그 수수료하고 뭐 세금하면은 5, 6%예요 또. 하다 보면 2점 몇 프로, 2점 몇 프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하면은 또 물려버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물론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해볼만 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아니고 더 사야 되는데, 더 사면 하면 시장이 또 바뀌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지난주 화목 왔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조선방산 실적 좋았던 섹터는 눌릴 때 네. 이게 맞고요. 지금 내러티브 움직이는 것들은 아직은 단타입니다. 아직은 단타예요. 근데 뭐 해야 될지는 조금 이따 같이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어쨌든 시장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해야 됩니다. 예.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수급을 좀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만한 뭐 변수가 있을까요? 이벤트나? 앞으로 일정을 보니까는 내일이죠.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동향 발표하겠죠 또. 네. 21일이니까 내일. 그러니까는 아마도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 화장품 쪽 데이터는 계속 잘 나. 마침 오늘 강했던 업종들이네요. 그렇죠. 미리 뭐 김현철 대표님 아침 방송 보면은 미리 강하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잘 안 나오면 또 팔겠죠. 네. 그래서 아침 고객이 올라오긴 올랐었고 내일 데이터 확인해 봐야 되고요. 지속적인 거는 반도체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잘 나오는지. 일단 4월 달까지 좋았었죠, 반도체가.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밤에 S&P 글로벌 PMI 발표하게 됩니다. 항상 PMI가 가끔 눌립니다. 시장을 눌리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보면 됩니다. 28일일걸요,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 밤일 텐데, 수요일? 그렇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시장 그렇게 크게 매크로로 눌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중요한 건 시장 분위기가 될 거고, 아마 미국도 뭐 감세안 때문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식으로 할 거고, 만약에 중간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또 파월 풋, 그래서 또 금리나 기대감 하기 때문에 미국은 크게 걱정 안 돼요, 지금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은 요 상황 수준은 유지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내일 아침에 또 열어봤는데 어디가 반짝여요. 사실 오늘 아침에 보시면 지수 쓸 때 소부장도 은근 떴었어요. 네. 그럼 다 음봉이었죠, 지수 밀릴 때. 뭡니까? 아침에 붙었던 분들 더 이상 안 가면 판다는 얘기입니다. 딱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시세가 지속이 될지, 네. 이런 시세가 지속이 된다는 시장이 만들어질지 라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는 미국 10년물 국채 봐야 되는데 30년물이 지금 5% 넘었다고 하고 지금 비싸다고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금리 단에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네.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 지켜보자, 일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좀 지켜보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이나 업종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순환매당 같아요. 시장 크게 부러뜨리거나 그게 오르거나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맞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시장 보면 그렇게 끄떡이실 겁니다. 네. 호재가 있어요. 별로 없고요. 악재도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박스권 빠져봤자 2,550 이 정도 수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큰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럴 때는 이벤트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장에 회자가 되는 게 아스코 5월 31일부터 시작을 하죠. 미국 아마케입니다. 그러면은 바이오, 원래 10년물 국채 금리단 봐면 바이오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오늘 처음 ABL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제일 강한 종목.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바이오도 슬슬 해볼만 하겠구나 라고 오늘 참여자들이 처음 매수 들어간 겁니다. 아마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좀 잘 아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네. 그죠? 미리 내가 요거 금리단 보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한 2, 3일 후에 바이오 올랐습니다 하면 그때 사지 말고, 금리 빠졌습니다 이러지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4.5에서 5가 먼저 갈 거든 4% 초반대 갈 거든
전 이걸 여러분들 이걸 더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가면 물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쪽이 조금 더 빨라 보이면은 바이오를 하는 거다. 네. 바이오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었던 리가캠. 일단 기본적인 바이오는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거 해야 됩니다. 예전과 달라졌어요. 뭐 참석하는 업체 미리 뽑아가지고 단타 치고 이러지 말고 네. 그냥 대부분 분들이 아는 알보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썸띵, 쌈바, 다 싫어. 그럼 어떻습니까? ETF. 이런 식의 맞습니다. 바이오는 그게 맞았던 것 같고요. 네. 몇몇 한 작은 종목, 큐리옥스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한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개별주 단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건드릴 용기는 없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뭐 개별 호재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각자 여러분들의 리스크 테이킹의 영역이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바이오 말씀드렸고 아까 오후에 조선주 눌렸다 그랬잖아요. 네. 현대중공 5% 넘게 빠지는데 내일 한 번 더 눌리면 저는 사고 싶어질 것 같아요. 네. 나쁜 게 없으니까. 이런 느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 이어서 말씀드리고 보면서 좀 누가 보더라도 좋았던 섹터가 한 번 크게 밀린다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눌릴 게 없잖아. 더 이상 뭐 그렇게 나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MRO 계속 될 거고 뭐 어차피 수주 계속 나온다 하고 뉴스는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조선주 중에 내가 좋아했던 거를 일부 보는 거. 엔진 회사도 모양 만들어진 거 몇 개 있더라고요. 네. 이런 식의 한 가지 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이 빠졌으니까 그럼 항공주. 항공주. 약간 좀 적당한 거. 혹은 변동성 싫어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공주도 일부 지금은 올랐다가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환율 수혜, 저유가 수혜 둘 다 되잖아요. 그럼 요 두 개까지 생각하신다면은 요 섹터 안에서 해보는 것도. 지난주에 제가 뭐 말씀드려갔죠? 증권주 말씀드려갔죠? 계속 꾸준히 올라왔어요. 또 말씀드리면 지겨우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대한항공은 진짜 요즘에 기관들, 특히 연기금이 좀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긴 아까 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은 중후장대 대형주를 좀 꾸준하게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봤을 때 사고 있는 거 봤지만 애게 안 움직여. 어느 순간 보면 이러다가 쾅 한 번씩 튀거든요. 네. 쾅. 그런 시기를 좀 지금은 우리가 답답할 수 있어도 기다리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업종들 순환매 관점에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박현상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